말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장관에게 직보합니까? 알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시원 증인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임성근을 살리고 싶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어요? 유지원 증인의 업무는 뭐죠? 수사와 관련돼서 업무? 수사와 관련된 업무는 수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네, 누구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방부 직제령 직제규칙에 있습니다. 네, 직제규정 8.2항에 보면 차관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관 보좌예요. 잘 알고 일을 하세요. 지금 장관이 증인을 불러서 물으면 안 돼요. 차관에게 물어봤어야죠. 증인은 차관에게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차관에게 보고해야지. 왜 장관에게 직보합니까? 알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공문도 유효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장관 자기 입으로 유효한 공문이다, 서명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취소하지 않았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행동들을 했는데 항명죄 책임질 겁니까? 자, 박진희 보좌관, 박진희 증인. 네. 8월 1일 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휘 책임 있는 관련 인원을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라고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네, 그때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장관님의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독이에요? 네. 네, 이게 거기까지 가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 출국 전에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됐습니다. 그만 듣고, 자, 아까 그 지도 수사와 관련해서 유지엄 증인은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박정훈 증인. 네. 예, 유재훈 법무관리한테 이런저런 통화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도로 느껴졌습니까? 지휘로 느껴졌습니까? 참고로 제가 지도와 지휘를 한번 볼게요. 지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통솔하는 것이고요. 지도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겁니다. 지도로 느껴졌습니까? 지휘로 느껴졌습니까? 간섭으로 느꼈습니까? 5번의 통화를 하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수사 외압으로 느꼈던 것이죠. 외압으로 느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브리핑이 갑자기 7월 31일 날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을 때, 네, 그리고 나서 복귀해서 부대 복귀해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은 것은 VIP의 경로 때문이다. 그 경로는 사단장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경로다. 이렇게 들은 것은 맞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예, 브리핑 취소되고 와서 7월 31일 날 17시 어간에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VIP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것 때문에 경로했다라고 들은 것은 맞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 이런 네, 얘기를 들은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종섭 증인은 계속 이종섭 씨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얘기한 것이지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분명하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11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 때 경로를 했다는 얘기 들었고. 네,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박진희 보좌관한테 들었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굳이 텔레그램을 보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은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징계로 하는 건 전부야. 그것은 군에서 전형적인 그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한 형태입니다. 네, 이시원 증인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간첩 사건도 그렇게 조작하고 또 이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갈 국리만 시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이종섭 씨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168초를 통화했습니다. 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대통령이 빼라,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 얘기했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이 맞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8월 2일 날 전화가 3번 옵니다. 이날 공교롭게 대통령은 휴가예요. 휴가 간 날 장관 출장이 있었고 왜 이때 전화했습니까? 전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 못하죠?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은 앞에 질문을 자, 두 다시 가지 말씀드리면 물어볼게요. 중요한 통화였어요?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것도 하고 그것이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화 통화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통화였냐고요? 이날이. 이날 왜 묻는 말에 의혹으로 대답을 안 제기되고 있는 수사 지시나 네. 보직임 지시하고는 관계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통화였냐고 제가 묻는데 먼저- 그 말을 답을 예. 못해요. 중요한 통화였냐고요? 중요한 통화였죠. 그런데 왜 이게 비화폰으로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했어요? 도청 감청 다 되는 폰 아니에요. 대통령이 현재 국방부 장관에게 도청 감청 다 되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고 게다가 휴가까지 가서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임성근을 살리고 싶었으면 이런 전화를 했겠어요. 거기다 대고 장관은 다급해가지고 보좌관이 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문자나 보내고 징계로 처리하라고 그런 짓거리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을 못하겠죠? 그게 맞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자, 유재현 증인. 장관이 결재한 수사보고에 수사보고서 아까 봤잖아요. 장관 결재한 수사보고서 봤죠? 네. 7월 30일 날.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결재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 구두가 취소가 맞아요? 그 장관의 법리 권한 판단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방부 차관. 최근에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지보고서나 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첩 보류하거나 그런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브리핑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인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즉시 이첩하겠다고 해서 그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자, 인지 이첩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름, 범죄 사실, 죄명, 그리고 법조문 예, 그렇습니다. 네, 김승원.